오늘도 대표 변호사님이 오시고 오늘은 좀 사적인 얘기들을 조금 이제 좀 질문을 좀 해보고 중요하지만 사적인. 네, 그렇죠. 중요하지만 사적인.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알고 지낸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편안하게 좀 오늘 좀 번외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맨날 집합건물법이며 이제 상가 재건축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다가 오늘은 좀 편안하게 사적인 좀 얘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다른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는 질문들 이제 할 거예요. 이제 변호사님들 사실은 이제 뭐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뭐 더구나 이렇게 큰 집합 건물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큰 돈을 다루는 일들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어떻게 좀 하세요? 뭐 따로 투자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그냥 계속 통장에 그냥 인건만 이렇게 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변호사 그 수익료 받아서 그 생활하는 걸로 끝내느냐, 예, 그렇죠. 예. 아니면 별도의 투자하는 데가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돈 벌어서 그냥 가족 우리 먹고 살고 그다음에 남는 돈은 무조건 그냥 정기저축을 한다라거나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많은 분들 만나니까 그분들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따로 있으신 건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투자는 해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근로소득,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얻는 소득, 네. 물론 변호사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좀 높을 수 있지만 네. 이것만 가지고, 즉 이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만 가지고서 어떤 좀 부를 늘린다? 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과연 부를 늘리는 게 네. 옳은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아마 이 프로를 보시는 분은 여기 궁금하시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불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죠. 네. 네. 그러니까 불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지향점 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또 뭐 돈이 많아야 된다 이것보다는 적절한 어떤 부의 상승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 들었던 것도 어떤 근로소득만 가지고서는 부를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가장 손쉬운 거는 벌은금 족조 통장에다가 예금한다라고 하지만 네. 예금하면 할수록 우리 물가 상승률을 예금 따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거기나 금리가 워낙 낮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혹시 그렇죠. 따로 뭐 그렇죠. 어떻게 좋은 또 투자 자리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이제 청취자분들도 좀 한번 해보고, 네. 예, 투자를 하는데 예, 또 원칙은 있어요. 예. 우리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소스 가지고는 안 해요. 오, 이거 되게 의외네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다 망한 의뢰인들이 오기 때문에 다 망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소스는 별로 없습니다.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떤 큰 투자를 할 수는 없고 예. 딱 두 가지만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예. 하나는 상가. 상가. 상가 하나 투자하는 거 이제 부동산 투자죠. 네. 부동산 투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주식을 해야 되는데 네. 주식하려면은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물론 배워서 할 수 있지만 네. 제가 그걸 또 배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우리 업무 보는 게 훨씬 낫겠다 해가지고 또 주식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또 한두 개 기업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원칙이 간접 투자는 안 해요. 네. 누구한테 돈 맡겨서 네.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거든요. 네. 제가 직접 해서 하려면 제가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주식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포기했고. 제가 근데 오늘 딱 들어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또 사실 돈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스스로 좀 자수성가 쪽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신문을 꼭 본다는 얘기를 하던데 부정식 변호사님도 이렇게 또 신문을 보는데 저는 또 제 스스로의 원칙이 많아요. 이게 신문을 꼼꼼히 안 봐요. 제가 또 이 꼼꼼히 보다 보면은 또 잠잘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을 보는데 흐름만 읽을 수 정도, 어떤 흐름 정도만 이렇게 네. 읽고 그걸 또 다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다 반영했다가는 뭐 제가 이 업무를 제대로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략적 어떻게 돌아간다는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신문, 이제 일반 뭐 일간지나 이런 것들도 볼 게 많지만 네. 우리 볼 게 많다는 얘기는 또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문을 보는 이유는 일단 경제 분야에 국한돼서 빨리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조금 소스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인사이트 얻은 게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실행한 게 그 상가하고 뭐 여러분께 뭐 권장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투자는 하고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뭐 이렇게 뭐 부정식 변호사님이 또 얼마나 뭐 자산가이길래 이런 거 물어보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네. 마이너스 아직까지. 인생에도 네. 이렇게 저 곁에서 지켜보면은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예, 돈 이렇게 벌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자산 규모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네, 얘기를 네, 들으면 네, 좋을 것 네. 같고 변호사 중에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예, TV 보면 그래도 꽤나 많이. 누구죠? 저도 한번 보고 따라해봐야겠는데요. 변호사도 혹시나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이제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부정식 변호사님 말고도 주변에 좀 에서도 예, 예. 사기를 당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있나요? 아까는 이제 간접 투자는 안 하신다 네, 그러셔가지고 뭐 그런 일이 이제 변호사님 자체는 많지 않으실 것 네, 같은데 네. 좀 사실은 변호사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상당히 많아요. 예, 그죠. 변호사 중에서 사기 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게 이제 안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좀 자만감이 있어서 좀 그렇게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사건 의뢰인 통해 가지고 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오시는 분들 굴리는 돈이 네, 뭐 1,000만 원대, 억대가 아니라 수십억대, 100억대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여기 대해서 조금만 어떤 뭐만 더 투자하고 뭐 하면 이거 큰 돈 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내가 사기죄가 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 보고서 막 변호해주고 또 그 수법을 배우다 보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분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시험 되시고 나서 이런 업무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 그래요? 오히려 훨씬 더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 또 일단 의뢰인들 믿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잘 믿게 되고 믿다 보니까 그냥 쪽 빠져가지고 그런 투자를 같이 하다가 쫄딱 망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굉장히 의외네요. 많아요. 대부분 이제 의뢰인이 오면 물론 의뢰인 편에 서지만 이제 대부분 조금 사건이라는 것들을 좀 일을 하시니까 네. 오히려 좀 잘 안 믿고 좀 잘 안 따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또 그런 일들이 많네요. 제가 봐도 전체 사기 범죄 중에서 진짜 사기꾼 네. 완전히 무일푼에다가 속여가지고 어떻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신하고 일을 벌렸다가 이거 막음 못 해가지고 결국 이제 사기죄로 연루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간혹가다 혹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거는 조금만 더 어떤 기회가 안 맞았을 뿐이야. 아니면 약정된 또는 예정된 투자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투자 기회가 좀 많이 있기는 한 거죠. 보긴 솔직히 많죠. 네. 그러니까 많고 그런 사건들을 보다 보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좀 변호사님은 그 좀 되게 좀 될 것 같다는 이런 기회들을 실제로 아까 잘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참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눈앞에 보이는 거고 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참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람이 더구나 왜냐면 여분들도 없는 것도 아니시니까 좀 조금 뭐 한번 들어가서 좀 저거 될까 구경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 텐데.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네. 일단은 빚투 뭐 빚내서 투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빚은 절대 안 일단 난다. 빚내서 네. 투자하는 거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 전부 상실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큰 위험은 초래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담보가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는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형식을 취하거든요. 일단 하이리스크는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하죠. 주변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망하는 케이스를 너무나 봤기 때문에 네. 아마 타산지석 된 것 같아요. 아. 보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굉장히 안전한 투자 이외에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까지 뭐 변호사가 돈을 뭐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는 따라서 기본적 종잣돈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이 길었어요. 저도 뭐 펑펑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말 그 소득 중에서 조금씩 모아서 이거 가지고 투자할 정도의 자금을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녹록하진 않아요. 네. 조금씩 모아가지고 뭐 투자하는 것이죠. 네, 아무튼 이거를 좀 참아내고 이 담보를
이렇게 꼭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네. 그걸 또 지켜내시는 게 좀 대단한 것 같네요. 다른 것보다. 네. 네. 그래가지고 요즘 앞으로 좀 뭐가 좀 돈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몰라요. 저는 그 신문도 보면서 그냥 그 대세를 따라가는 위주인 것이고 전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고 이게 보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한데요. 네. 저는 뭐가 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원칙은 있어요. 자꾸 원칙 얘기하는데 이 원칙은 있어요. 제가 모든 이 부의 상승은 점진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폭등할 때, 요때 돈 버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따라서 저점 매수를 하나요? 네.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요게 제 생각에는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이 요지는 뭐냐면 뭐가 될 것 같다는 보다는 지금 주변에서 굉장히 남들 안 보는 네. 정말 주변에 저점 매수할 만한 그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별거 없죠? 별거 없네요. 네. 여러분들 네, 변호사의 투자 별거 없다. 네, 네. 네.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해서 돈 벌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근로소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좀 다른 시간을 가져보니까 계속해서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계속 여쭤보고 듣는 게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아무튼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또 재미난 시간, 또 오늘 좀 쉬었다 가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또 댓글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도 좀 주시고 변호사님께 또 간접 투자는 안 하시는 분이시지만 다양한 또 투자의 가치를 얘기 한번 해주시면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